네, 이번에는 우리가 과제로 수행했던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또 이렇게 또 재밌게 열심히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수행한 정말 놀라운 이 능력에 제가 또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뒀던 그런 과제물이었는데 잠깐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같이 한번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다 모두가 한번 또 고민해봤던 그런 과제였기 때문에 자,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인정한 이 세상에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이라는 과제가 나갔어요. 어느 반이라고는 굳이 지금 얘기는 안 할게요. 다만 우리 모두가 이것을, 크리에이티브는 영원히 우리한테 주어진 영원한 숙제예요. 숙제이자 극복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세상에 크리에이티브 할까요? 지금 그런 것이 있다면 나도 지금 써먹어서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광고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볼까요, 한번? 광고 아이디어 상품, 이런 차원으로 보세요. 자, 위안부 취업 광고예요. 지금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중요한 건 요거죠. 신입사원 모집.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입사원 모집인데, 여기 경력 무관, 학력 무관, 나이 무관, 급여 월 300 이상, 지원 마감 날짜 나와 있고요. 합격자 발표, 개별 통보. 이래놓고 QR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QR코드를 딱 댔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1930년, 그들도 속았습니다. 조선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방식은 취업 사기로 인한 유괴, 인신매매 등 명백한 강제징용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 과거는 기억하지 않으면 되풀이됩니다. 라고 위안부를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 뼈저린 역사를 기억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자라고 하는 광고를, 아니면 그런 메시지를, 위안부 취업 광고라는 어떤 컨셉, 말하자면 제목은 신입사원 모집이에요. 그래서 마침 QR코드를 열어보니 이런 메시지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뜨끔하게 일침을 주는 그런 광고예요. 이게 근데 광고일까요? 나름대로 세상에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발견해서 가져오라는 과제였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봤고요. 또 이 친구가 설명을 써놨습니다. 어느 날 대구 가톨릭대학교 에브리타임에 소름, 이 광고 누가 붙였냐? 라는 글로 화제가 되었던 광고가 있다. 그래서 밑에 쭉 보니까 조선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방식은 취업 사기로 인한 유괴, 인신매매 등 명백한 강제징용입니다. 라는 문구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광고가 구성이 되는 거죠. 이 광고를 만든 대구 가톨릭대학교 관공학과 4학년 엄규성 씨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게 기부하는 일을 하고 있는 마리몬드에서 장학금 300만 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 스토리야 큰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다. 크리에이티브한 것을 수집했다. 그래서 본인의 의견입니다. 단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광고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대학생들 사이에서만 이슈가 되다가 묻혀버렸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네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견으로 주어졌습니다. Don't worry, 빌려 해피. Don't worry, 빌려 해피.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대부업체들 광고 활발하죠. 되게 활발합니다. 기와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서도 달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돈 빌려줄 테니까. 그래서 빌려줄 테니까 당신은 행복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의 약간의 재미있는 그런 광고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발견해서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Don't worry, 빌려 해피. 빌려란 말이 재밌죠. 빌려주다라는 우리말의 빌리면,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모바일 대출 광고에 나오는 중독성 있는 훅 부분이다. Don't, money, worry, 걱정하지 말고, 빌리면, happy, 행복하다라는 뜻을 담은 문구이다.
신나는 멜로디와 유머감 있는 개사를 통해 금융이라는 높은 장벽의 거부감을 낮추면서 일정한 리듬, 율동의 반복으로 사람들 뇌리에 리드코프 네 글자를 각인시킨다. 네, 이런 나름대로 재미난 광고. 그러니까 본인의 의견을 넣습니다. 보실 분 보세요. 가짜 창문. 가짜 창문인데, 가짜 창문이라는 거는 가짜로 만들었을 텐데 결국에 그게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같은 결과를 주는 거죠. 어쩌다 저도 식당에 가면은 불이 켜 있고 창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조명이 있고 문 디자인만 해놓은 거예요. 약간의 한식 비슷하게. 그래서 느낌은 밥 먹는 내내는 전 좋았어요. 창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도 뭐 그렇게 만들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을 켜가지고 난 나름대로 재미난 아이디어라고 봐요. 물론 자연 채광이 있으면 최고지만 없을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요렇게. 이게 만약에 인위적인 창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겠어요? 자, 그런 경우도 여러분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젖지 않는 책. 이 아이디어 재밌더라고요. 젖지 않는 책. 그러니까 책인데 재질을 젖지 않게 해서 사우나에서 이렇게 보면서, 수영하면서 보면서 말 되지 않을까요? 근데 굳이 그럼 왜 이 밖에서 읽지 물 속에 와서까지 그렇게 부지런 떨어야 되겠는가? 근데 막상 경험하면요, 사우나에서 가만히 이렇게 뜨뜻한 물에 담그면서 할 일이 없어요. 거기서 뭐 이어폰을 듣겠어요? 뭘 하겠어요? 근데 이런 책이 있다면 잘 읽힐 것 같아요. 잠깐 몰입감 있게. 그래서 전 이것도 아이디어라고 봐요. 이런 책을 별도로 만들면 말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페이지가 아니어도 사우나에서 뭐 두세 시간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 30분? 20분? 길면 40분 말 된다고. 말하자면 방수책이에요. 방수책. 이런 제목도 있고, 한국이 싫어서 보건교사 아느냐, 해가 지는 곳으로. 현재 총 10권의 방수책을 판매하고 있다. 어느 출판사에서는. 젖지 않는 책은 돌가루를 분쇄해서 만든 종이, 즉 스톤 페이퍼, 미네랄 페이퍼라고 불리는 재료를 이용해 만든 방수책이다. 메모도 하고 접을 수도 있고 종이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더 반질거리고 일반 종이에 비해 젖더라도 금방 마른다. 재밌다고 봐요. 자, 이게 상용화되기가 조금 어렵다. 또 비쌀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 과제겠죠. 세상의 모든 색을 스캔하는 스캔펜. 이것도 재밌죠. 스캔펜. 이런 류의 아이디어는 참 많이 개발되는 것 같아요. 스캔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그대로 다시 표현도 해주고 색도 알려주고 이게 무슨 색이다. 그리고 또 이 색명도 알려주고 그런 거 정말 또 재밌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했는데. 자, 스캔펜의 첫 시작은 디자이너 박진선이 2008년 레드닷 어워드 교육부문 디자인 컨셉상으로 수상한 컬러 피커펜이 시작이었다. 이후 더 발전하고 개발되면서 스크리블, 그 다음에 크론지펜 처음 들어봐요. 이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출시되었다. 스마트 앱과 연동할 수 있으며 펜 한 개만으로 1600만 개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 벽과 풀, 꽃 등의 자연에서 보이는 모든 색을 스캔하고 저장을 눌러 색상을 스캔하고 바로 펜촉을 이용해 스캔된 색상 그대로 그림도 그릴 수 있다. 원리는 펜 안쪽에 내장된 16비트 RGB 센서가 색상을 읽어낸 뒤 프린터처럼 내부에 있는 잉크 카트리지가 색상을 조합해서 스캔 표현하는 방식이다. 아이디어 재밌죠? 상용화가 되지 않았고 외국에서만 팔렸다. 이게 단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어떤 학생이 이것을 제시했더라고요. 여기까지 한번 보죠. 참 요즘 아주 대단하고 이것을 크리에이티브하게 보는 우리 학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세상을 또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정교하게 꾸며져 있지 않은 것 같은 자유분방한
각자의 독특한 캐릭터들로 분장을 해서 이 아주 약간의 중독성 있는 리듬, 이게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신선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리듬이 너무 좋아요. 또 흥겹고. 저는 음악을 뭐 잘은 모르니까 이게 뭔지 제가 뭐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게 매력에 계속 빠져요. 저도 몰입감 있고. 이거 자체가 크리에이티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런 문화 아이디어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미 뭐, BTS가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저도 이것을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하게 봤어요. 크리에이티브하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런 정도의 꾸밀 수 있는, 내가 기획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정도만 된다면 뭐 하산해야죠. 그 정도면. 아주 좋게 본 사례. 우리 수업 때 한번 같이 한번 잠깐 또 흥겹게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인데 그러면 이런 광고 또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야기꾼이 점점 돼가고 있어요. 이제 뭐 없던 이야기도 여러분 만들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정도 능력이 지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이야기 한번 줘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여주는 거 이것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이게 우유를 많이 뭐 촉진시키자라는 광고예요. 그럼 여러분은 우유를 촉진시키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세요? 이 광고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거 오래된 광고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억에도 없을 거예요. 많이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다만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교과서에서도 이 정도면 스토리텔링 아니냐 해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지고 지금 광고를 발견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전 재밌다고 봐요. 그리고 좀 더 정교하게 완성도 있게 했으면 좀 더 히트가 됐을 광고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 히트는 안 됐고, 다만 이런 접근은 저는 재밌다, 괜찮다, 뭐 신선한 시도다라고 생각은 해요. 정교성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의도한 만큼 과연 잘 전달이 됐을까 하는 건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우유 촉진시키자.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갔을까요? 한번 보시죠, 일단 그러면. 신춘향전 아씨 우유 주세요. 됐거든? 아씨 우유 안 먹어. 지는 향단인데요. 마신 대로 거두리라. Close to you. 하얀 우유. 이게 재미난 구조예요. 원래는 재미난 구조인데 정신없이 지나가서 눈치를 못 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소비자들이 금방 알아봤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여러 번 나오면 광고가 반복되면 알아보게 돼 있죠. 이 구조는 재밌어요. 왜 재밌냐? 패러디잖아요. 패러디는 원작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패러디라는 거는 원작과는 달라야 되고요. 그리고 원작보다 나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원작보다 나아야 돼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원작보다 나은 패러디가 있을까요? 제가 그 말을 하는 이유는, 패러디를 이미 이 정도를 차용해 왔다면 더 뭔가를 보여줘야죠. 원작을 단순히 흉내내거나 베끼거나 힌트만 얻어서 끝나면 안 되죠. 그건 날로 먹으려면 안 되죠. 적어도 그 정도로 남의 것을 슬쩍 내 걸로 가져왔을 때는 그 이상의 대단한 것이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게 패러디입니다. 패러디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남의 아이디어인데, 내 아이디어로 완전히 승격되는 순간인데 그걸 인정 못 받으면 패러디도 아니고 그거는 그냥 어정쩡한 거죠. 자, 이 광고를 보죠. 자, 신춘향전입니다. 그러니까 춘향전을 새로 각색한 거죠. 말하자면 패러디입니다. 제가 보기에 신춘향전이니까 뭔가 분위기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씨 우유 드세요. 여기가 춘향이겠죠. 여기는 향단이고 우유를 뭐 마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지금 표정 보세요. 마시기 싫어할 것 같아요. 됐거든? 그래서 누가 마셔요? 향단이가 마시고 있죠. 아씨 우유 안 먹어. 누가 또 마시고 있어요? 향단이가 대신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이제 드디어 이몽룡이 돌아옵니다. 과거 급제하고 쫙 돌아오는데, 그래서
부릅니다. 춘향아 하고 불렀는데 춘향이를 몰라보는 거예요. 우유를 안 마신 춘향이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받아 마신 향단이가 더 예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춘향이를 못 알아보고 향단이와 껴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예쁜 향단이. 역할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향단이 하면 좀 못난 역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더 예뻐요. 이게 또 그냥 가네요. 자, 그래서 쭉 여기서 나옵니다. 마신 대로 거두리라. 지금 여기 대사가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전 향단인데요. 그래도 계속 향단이하고 갑니다. 이게 춘향이겠죠. 마신 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마신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향단이와 이몽룡은 가게 됐고요. 저기 남자 망신 시키나 왜 저렇게 그냥 가는지 모르겠어요. 예. 얼굴만 예쁘면 다야 하고 세속적인 그런 우리의 가치관을 살짝 보여주는 거죠. 예쁜 것이라면 무조건 몰라보고 갈 정도로 눈이 먼 거죠.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자, 그래서 끝에 어떻게 됩니까? 예, 밀크하고 이제서야 춘향이는 소를 뒤따라갑니다. 웃기죠. 후회는 늦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면 패러디라고 봐요. 패러디 정도로 인정합니다. 원작에서 변형을 시켰어요. 그리고 내 걸로 만들었어요. 그 정도면 패러디가 성공한 겁니다. 다만 엄청난 인기를 끌거나 그냥 유행어로까지 만들 정도는 안 됐어요. 여기 설명을 보면 두 편으로 진행된 패러디 광고는 이몽룡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간 상황에 우유 소비 촉진이라는 캠페인의 목적을 결합하여 새로운 결말을 보여주었다. 1편에서 이게 1편이거든요. 이몽룡을 기다리는 춘향이가 우유를 마시지 않자 향단이가 대신 우유를 마시게 된다. 다음 장면에서 이몽룡이 과거의 장원급제하여 돌아와 재회하게 되는데 이몽룡은 춘향이 아닌 향단이를 안는다는 내용이다. 우유를 받아 마신 향단이가 너무나 예뻐진 거죠. 피부도 고와지고. 정말 우유 가지고 그랬겠냐면 제가 이 말을 어떤 수업 때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저도 키가 안 큰 게 고민이었어요. 물론 키가 전혀 안 큰 게 아니라 반에서 중간보단 컸어요. 근데 그 비밀은 저는 우유에 있다고 봐요. 원래는 조금 더 작았어야 됐을 거예요. 제가 지금 75인데 1m 75인데 175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표현 1m 75. 그것도 맞네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저를 우유를 먹인 거예요. 그 당시 우유를 먹이면 사람들이 성장 발육에 좋다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렇게 저를 우유를 먹였어요. 먹기 싫어하는 저를. 설탕을 싸줘가지고 학교에서 우유가 나왔는데 안 먹으니까 제가 설탕을 요만하게 봉지에 싸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학교에서 넣어서 타가지고 달짝지근하니까 그렇게 해서 우유를 먹었다니까요. 그럼 집에 와서 또 안 먹어. 제가 막내다 보니까 투정을 부려요. 엄마 나 우유 안 먹어. 맛없어. 그럼 엄마는 살짝 설탕을 넣어가지고 제 입맛에 달짝지근하게 해서 저를 우유를 먹여가지고 결국에 저는 1m 75까지 컸다는 해피엔드로 끝난 거죠. 원래 유전으로 친다면 제가 한 72나 71 정도로 멈췄어야 했어요. 4, 5cm는 우유 덕으로 저도 그냥 생각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저는 엄청 노력을 했죠. 철봉 매달리기, 음식 먹기, 단식하기 해서 열심히 해서 키 크면 좋다는 건 다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컸던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자, 우리 향단이 늦었습니다. 우리 춘향이 늦었어요. 후에는 자, 요런 패러디 이것도 하나 중요한 스토리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정도 능력을 길러보세요. 이야기꾼이 되어보세요. 말이 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스토리텔링 광고의 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고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TV 광고는 풍부한 감각의 정보 뒷받침으로 강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이야기 형식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는 그렇지 않은 광고에 비해서 더 큰 감정을 형성하고 광고에 쉽게 몰입하게 합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 22배의 기억률을 갖게 했대요. 어떤 광고가? 이야기 형식 광고가 그렇지 않은 광고보다
22배 기억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광고 뭐 제품만 나열하고 이름만 나열하고 특징만 나열하고 해서 되겠어요. 이제 이걸 아는 이상 여러분은 이야기를 꾸며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적어도 내 광고는 이야기로 돼 있네, 이런 정도 등급에 와야 돼요. 왜? 아니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세 배도 아니고 이거 22배라는데 우리 이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22배 기억하세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광고 너무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 광고의 힘입니다. 이 광고 볼까요? 저는 이 광고가 아주 잘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은 솔직히 안 해요. 좀 그래요. 그런데 분명히 이건 이야기에 힘이 있어요. 웃기든 안 웃기든. 저는 뭐 이거 당연히 뭐 B급 감성, B급 코드예요. 일단 볼까요? 자동차 광고입니다. 안녕. 뭐야 이거? Launch control. 다음에 밥 한 번 먹자. 뭐지? Rev matching. 왜 나만 못 타?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왔다 왔다 왔다. 빨간 유지. Active sound design. 왔어? 뭐해? 안 가? N power shift. 오늘 휴가야? 네, 소나타 광고예요. 근데 광고인데
재미난 것이 하나 등장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스토리텔링 이야기예요. 이야기 아이디어. 귀신이 등장한 거예요. 귀신이. 저는 광고 보다 특히 자동차 광고 보다 귀신 등장하는 거 거의 뭐 아주 처음은 아닌데 이렇게 약간 몬스터라든가 이런 게 등장하는 건 봤지만 이렇게 본격 귀신, 아주 정식 귀신이 출연한 건 처음 봐요. 예. 근데 그 귀신의 역할이 자동차의 기능이나 여러 가지 특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면 재밌는 거죠. 이야기 속에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흡수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노력하는 적이 보이죠? 어떻게 보이냐면 쭉 가다가 나타납니다. 네, 쭉 가다가 앞에 딱 나타나죠. 이렇게 딱 나타나죠. 그래서 길을 막습니다. 하고 잠깐 또 사라지죠. 근데 옆에 와서 앉아요. 그랬더니 급가속을 탁 누르니까 날아갔어요. 그 정도로 소나타는 뭐 급발진을 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아주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것에 귀신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저렇게 날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한 번 발견됐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역할 수행을 한 번은 했습니다. 쫙 날아가죠. 그러다가 정지 상황에서 빠르게 출발한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거의 발사되듯이 또 한 번 갑니다. 밤길을 가는데 여러분 진짜 나중에 아니면 지금 운전하고 있는 우리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밤길 가다가 앞차가 뒤차가 별로 없는 곳에서 좀 무서움 느낀 적도 있어요. 쭉 가는데 귀신이 나타납니다. 쭉 나타나죠. 또 만났네. 챕터 2입니다. 2편. 귀신이 와요. 지금 누가 이렇게 가끔 댓글을 써놨는데 이렇게 귀여운 귀신이 있냐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다음에 밥 한번 먹자. 귀신하고 또 헤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은 탔어요. 귀신이 봤는데 같이 어디가 돼요? 야, 저도 헷갈려요. 그러다가 뭐지? 치고 나간다. 귀신을. 왜 나만 못 타? 할 말이 있어요. 뒤에 탔어요. 귀신이니까 뭐 축지법을 쓰든 뭐해든. 빨간 유씨.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스토리를 여기서 꾸며요. 그리고 뒤에서 마지막 나의 곁에서 뒤에서 미는 거야. 뭐 빨리 지나가서 뭐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End power shift. 자, 이게 뭐냐면 다시 한번 볼까요? 뒤에 맨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이 저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뒤에서 차를 밀어준다. 뒤에서 차를 밀어준다. 마치 그 귀신이 밀어주는 것 같은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림을 보니 좀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헷갈려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고 싶어요. 귀신이 타서 강력하게 차를 뒤를 밀어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속할 때마다 엄청난 파워를 팍팍 느끼는 거죠. 이렇게 팍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스토리에 또 귀신이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스토리에 묻어 들어가요. 이렇게. 예. 자, 그래서 결국 저는 이 광고를 보면서 스토리텔링이 됐다. 왜 귀신이 등장하는 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차의 성능과 재미난 표현을 할 때 오히려 도움을 줬다. 도움이 역할을 했다. 그래서 주인공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스토리가 잘 맞아떨어지든 청중 광고 오디언스가 이해를 했든 안 했든 나름대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건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다만 톤앤무드 광고에 이 귀신 차 광고에 귀신이 어울릴까요? 궁합이 맞을까요? 그건 여전히 저는 의문입니다. 광고란 건 이런 거예요. 광고를 여러 번 봤는데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나한테 누적돼서 브랜드 연상이 될 겁니다. 근데 내 자동차 하면 귀신이 떠오른다? 귀신? 과연 그런 브랜드 연상이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의문이에요. 그런 거에 관한.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전개해서 더 좋은 효과를 거뒀다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그러나 시도는 재밌다, 흥미롭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역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뭐 브랜드 현상이란 게 뭐
다 어떤 긍정의 요소만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을까? 뭐 이렇게 좀 특이한 이런 현상도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서에서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갈까 말까를. 자, 스토리텔링 광고 안에는 시간과 장소가 설정되고 주인공이 등장하고 극적인 순간이 발생하고 갈등이 해결되는 등의 구조가 담겨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어떤 플롯이죠. 이런 요소들이 융합돼 오래 회자되고 기억되는 광고를 탄생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소나타 광고가 오래 회자될 수 있는 거죠. 귀신이 왜 나왔냐? 뒤에 막 급발진,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주는. 저는 제가 산 수입차가 있었는데 이 브레이크가 너무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딴 사람한테 표현할 때 뭐라고 했냐면, 누가 나를 이렇게 감싸주면서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러면서 멈춘 기억, 이렇게까지 표현했거든요. 그때 뒤에서 멈춘, 이렇게 잡아준 거, 말하자면 귀신은 아닌가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를 잡아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귀신이라는 표현을 안 했지만 마치 누가 잡아주는 것 같이 내 차가 안정되게 멈췄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요소들이 융합돼 오래 회자되고 기억되는 광고를 탄생시킬 수 있다. 기업은 광고를 본 소비자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브랜드를 기억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구매하기를 바랄 것이다. 스토리텔링은 강력한 방법이다. 라고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광고는 뭐 광고라기보다는 이 스토리텔링은 지난번 보여드린 건데, 제가 잊어먹었을까봐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수업이 너무 길어지면 조금만 보세요 정도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 구조가 왜 중요한지. 남성은 굉장히 자신이 꿈꿔온 미모 이상형 여자와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사랑했고, 하지만 아내는 피부병을 갖고 있었고 천천히 그녀는 아름다움을 잃어갔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밥 마시러 나갔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눈을 크게 다쳤고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이제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쳤는데도 왜 행복해 갈까요? 그들은 여전히 사랑했고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아내가 산골짜기에 미끄러졌고 결국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마치고 남편은 너무 슬퍼 마을을 떠나려 했습니다. 지켜보던 그의 형이 말했습니다.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지금까지 아내가 옆에 펴주었지만 지금의 넌 걷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사실 전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피부병으로 얼굴이 망가진 사실을 알면 아내가 더 고통스러워 그런 척한 것이죠. 저는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때론 서로의 부족한 점을 눈 감아주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형님은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아우야, 눈을 감은 사랑에는 의미가 없다. 똑바로 마주한 사랑에 있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사실 그녀는 내가 눈을 가진 사실을 진작했다. 하지만 너가 계속 눈이 안 보이는 척하는 게 자신의 얼굴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많은 자책을 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눈이 보이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었단다. 내 믿음의 부족으로 그녀는 진실한 사랑을 잃었구나. 그는 좌절했습니다. 어쩌면 눈을 가리고 싶었던 건 그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진정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 얘기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어진 스토리였어요. 기억나시죠? 뭐 조금 잊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걸 다시 보여주냐면요. 정말 이야기꾼의 글인 것 같아요. 이야기꾼. 전 이걸 처음 봤을 때 너무 신선했어요. 그리고 이 이어지는 반전에서 정말로 사랑했는데 여자가 피부병을 앓게 되었고 남편은 또 사고를 당해서 눈을 크게 다쳤고, 여기서 저는 로미오와 줄리엣,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막 그 비극이 막 떠올랐어요. 이 험난한 막 뒤죽박죽의 스토리. 뭐 뒤죽박죽이란 표현이 안 맞습니다, 실은. 이 극적인 반전의 반전이. 그들은 여전히 사랑했고 이전과 다를 바가 없었대잖아요. 왜? 그런데 또 하지만 얼마 못 가 아내가 산골짜기에서 미끄러졌고 세상을 떴어요. 아내 장례를 마치고 남편은 너무 슬퍼 마을을 떠나려는데 형이 말했어요. 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눈도 안 보이는데. 형, 나 실은 눈 보였어요. 아내가 고통스러워할까 봐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형님은 고민했습니다. 눈을 감은 사랑에는 의미가 없다. 네가 왜 피부병 걸린 이 아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쇼를 했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살아라. 그랬으면은 아내도 안 잃고 좋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일침을 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에 이렇게 다시 볼까요? 진짜 사랑을 하고 있다면 뒤에 뭐라고 합니다. 지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그만큼 진심이 중요한 거다라는 겁니다. 대단한 이야기꾼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대단한 광고 전략가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수십 년간 일하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꽤 많은 세월을 광고를 만들며 살았어요. 광고 기획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지금도 촬영하고요. 편집하고요. 카피 쓰고 정신없습니다. 아주 만드는 데는 정말 저는 그냥 도 같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열심히 지금 광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누가 의뢰해도, 누가 저하고 뭐 진짜 기획을 하자고 해도 자신 있어요. 아이디어 낼 자신 있고요. 그런 저도 이게 아주 감동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여러분도 이 정도의 이야기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좀 시간은 많이 갔지만 제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요걸 한번 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앞에 걸 자세하게 했으니까 결국에 이런 메시지도 이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달동네 한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치게 되죠. 늘 비극이 일어나는 게 이게 플롯에서 중요해요. 연세가 많으셔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다가 쭉 학생들은 할아버지를 이제 대가시 모셔다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알아봐 드리는 거죠. 도와드릴 수 없을까? 근데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초연금을 모르시는 할아버지였어요. 국가에서 이렇게 저기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지급을 합니다. 그 제도를 알리는 광고잖아요, 이게. 그 제도를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알리니까 정말 이해가 쏙 가고 보다 더 설득적인 어떤 그런 할아버지는 또 알고 보니까 지급 대상자였어요. 그래서 일을 한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이제 신청했고 매달 돈 거죠. 이렇게 해피엔드로 끝나는 거예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홍보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홍보하는 광고였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전화까지 나오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힘이에요. 단순히 그냥 누가 나와서 막 일방적으로 설명하면 여러분 좀 지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잖아요. 할아버지가 나와서 어느 날 좀 뭐 다치고 근데 거기에 또 학생들이 부추기면서 집에 갔는데 너무 또 힘들게 사셔. 그래서 이런 제도 할아버지 아셨어요? 이래가면서 또 이렇게 다 챙겨줘. 그래서 해피엔드로 이 할아버지 얼굴 표정 보세요. 얼마나 흐뭇합니까? 그것을 도와준 학생들도 흐뭇해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로 전개하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야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광고가 22배 효과가 다르댔잖아요. 단순히 나열하고 단순히 브랜드만 외치는 그런 광고보다 이렇게 무언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컨셉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런 걸로 전개를 해보세요. 나의 모든 컨텐츠 이번에 실습하는 모든 거에도 적용해보세요. 뭔가가 있는 만약에 브이로그를 하더라도 뭔가가 있는 어떤 학생은 지금 광고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광고를 하더라도 뭔가가 이야기가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아이디어가 있는 그리고 제가 예측 못한 독특한 형식의 어떤 영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정말 힘든 상황에서의 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벽하다라고 생각은 저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여러분 아이디어는 짜봐야 돼요. 아이디어.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전개 이런 것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는 그런 학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단원의 막을 내려요. 스토리텔링. 자, 정말 2주 3주에 걸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걸 완전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야기꾼이 되자. 그리고 광고에 적용했을 때 너무나 효과가 있다. 힘이 있고 기억이 되고 기억에 또 용이하고 결국 그것이 쌓여서 브랜드 연상이 되고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명품 대여를 끼면은 정말 원자재 값은 100원인데 1000원짜리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000원이 뭡니까? 10,000원짜리로 될 수 있어요. 원자재 100원짜리가. 그게 명품의 힘이에요. 브랜딩이 그렇게 돼서 얻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는 컨셉을 잡아낼 수 있는 이야기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많은 강조 끝에 스토리텔링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전환을 하겠고요. 고생하셨어요. 저도 참 몰입해서 한번 깊이 한번 빠져봤네요. 자, 이상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